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올해는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처럼 시장이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정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로 지금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가장 좋아하고 있는 ETF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인데요. ETF가 상장을 했던 2021년 4월 9일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장하고 나서부터 최고점까지는 34%가 상승을 했었다가 이번 조정장에서 지난 6월의 바닥까지 마이너스 29%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20%가 하락한 지점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기 전에 자신이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주라도 더 부지런히 수량을 모아야 하는 그런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반면 시장을 의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저점에 들어가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생각보다는 더 길어질 것 같은 조정장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좀처럼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 또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인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성장주인 기술주 기업들이나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는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을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를 향한 차세대 혁신 성장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의 증시는 장기적으로 저유형과 고수익을 보여준 그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스닥100 ETF나 아니면 저처럼 미국 테크 탑1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우선 가장 최근의 팩트부터 확인해보자면 지수인 나스닥100 ETF하고 미국 테크 탑10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별로 나뉘기는 하지만 시장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서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도나 그리고 광고 매출 하락 등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성장주, 미국의 빅테크는 다르다라는 면모를 잘 보여준 실적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연준의 입장과 경기 지표들을 이유로 해서 미국의 증시는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기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질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다음 상승장의 주도주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종장은 더 길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주도주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굳건하게 주도주 자리를 지켜온 섹터는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요 기업들은 그 후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4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요즘 엇갈리는 반응이 나올 만한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현재 미국 테크 탑10 ETF에 포함된 기업들로 해서 2015년 이후의 성과를 추적해 본다면 평균의 성과가 무려 677%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닷컴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까지 5개의 기업만 평균을 내더라도 무려 387%라는 높은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86%, 나스닥100은 177%,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71%가 상승을 했지만 미국의 최상위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성과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성과가 더 좋았다고 해서 미래의 성과도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4차 산업의 미래는 최상위 우량주 기업들이 이끌어갈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한 종목으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의 차이도 장기적으로 가면
가면 갈수록 큰 성과의 차이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들을 일부 비중은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확실히 지난 과거의 10년 정도는 미국 최상위 기업들의 평균,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나스닥 100, 마지막으로는 S&P 500 순으로 성과가 좋았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최소는 10년, 최대는 그 이상을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높은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믿기 어려울 만큼의 자산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연평균 10%에서 연평균 20%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더 자신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내느냐가 투자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최상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각자의 미래는 다들 상이한 모습인데요. 알파벳 구글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실적 발표의 광고와 클라우드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미래의 기술을 도모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4차 산업에서 반도체처럼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인 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알파벳 구글은 바이오 회사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인간의 노화를 막으면서 수명도 500살로 늘리는 것을 목표라고 할 만큼 다양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각의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세계 1등 기업인 애플 또한 2025년에 애플카를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 XR 기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 역시 아이로봇을 인수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MGM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을 뒤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오픈 AI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듯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들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공지능 AI와 역시나 4차 산업의 필수인 클라우드, 그리고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마지막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미래를 위한 시대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미국 지수에 대한 투자나 우량주에 대한 집중 투자, 더불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혁신 테마 ETF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투자의 가장 큰 적인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시장을 빼놓지 않고 투자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부에서 그냥 큰 사이클로 봤을 때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미국 시장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암흑기를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호황기를 받았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은 현재 너무 올라가 있어서 또 앞으로 2030년까지는 10년간 올라가지를 못하고 암흑기를 보내게 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4차 산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다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완전히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저렴한 주가로 수량을 모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박스권의 중간 정도는 될 거고요. 그때 모은 수량이 그대로 그 다음 10년에 강세장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만큼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수량은 더 적게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저렴하게 모으게 된다면 같은 기간에 같은 종목을 가지고서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수량을 모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수량은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투자 초반의 긴 조종장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비교적 최근이 지난 과거의 미국 증시의 성장의 주인공은 바로 기술주인 테크 기업들이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4차 산업이라는 우리들의 미래는 바로 이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세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성과를 내줄 종목을 찾기보다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기술주에 대한 투자인 나스닥100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를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도 변동성의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슨 분야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이 확신을 못해서 믿을 수가 없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좋은 투자를 하기가 힘이 들 텐데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을 확실하게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모쪼록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그런 적절한 투자 종목들을 몇 개 잘 선정을 해서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